제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10년을 맞아서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합니다. 평생을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되새기고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입주 기업의 고통을 함께 하고 그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남북 교류 협력 제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무너지고 남북 관계는 장기화될 남북 관계 악화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며칠 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안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북측의 이번 제안을 박근혜 정부가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남북 간과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 이상의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검경에 연속적으로 소환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의 현행범에 대한 수사는 뒤로 미뤄두고 현행범을 신고한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들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객 전도이고 본말이 전도된 야당 탄압으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6.15 서로 공동행사 화답으로 개성공단 해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평화를 상징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눈물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북의 교류와 평화의 상징이자 심장인 개성공단을 살려서 맥박이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제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통일부가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남북관계 제로 시대에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통일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제로 상태일수록 통일부가 더 많은 활약과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나름의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말고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부등록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조사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반하장이고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결코 좌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강조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 사건 다시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 계속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도 여성 인권 문제, 여성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모, 한모 그 직원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봤는지, 계속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용을 할 건지, 이 중용의 의미가 뭔지 청와대가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중용의 의미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검찰 수사의 방향, 검찰이 밝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인권 침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도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침묵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얘기했지만 여당도 자꾸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권 문제 계속 강조를 하면 아까 그 도둑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도둑 신고했더니 어떻게 알게 됐냐, 왜 신고했느냐, 누구에게 신고했느냐 자꾸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살인사건 수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옷이 찢어졌냐, 칼이 들어가면서 옷을 찢어지게 된 경위가 뭐냐고 자꾸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장범 체포가 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침해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검찰 수사의 방향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축소 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수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그저께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상당히 신속한 수사인 것은 환영을 하지만 수사의 방향, 수사의 내용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베 초청 안보 강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0년 11월 5일에 첫 강연이 있었고 연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지시가 7월쯤에 있었고 이게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간첩 신고한 국민에 대한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첩 적발을 얼마나 했는데 간첩 신고한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그랬더니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표현의 자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도 여러 가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악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판례와 법률을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전 11시에 저를 포함한 진조련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위소속의 민주당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조련 폐허와 정상화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열린 경남도의 본회의에서 진조의료원 해상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민은 6월 임시 기간인 6월 11일에서 18일 사이에 처리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노력한 일단 진조련 폐허에 대해 1차 거절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진조련 폐허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사위의 계류 중에 지방의료원이 설립 및 운영해가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진조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선택한 국회가 이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당원은 6월 국회에서 진주이론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공공의료 활성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진주이론 폐업 결정 이후에 203명이던 환자는 경남도의 집요한 강제 퇴원 종용으로 인하여 3명의 환자만이 남아있고 강제 퇴원당한 환자가 2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박근혜 정부의 수수 방관하에 공공의료기관 폐업으로 경남도민을 살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홍준표 지사의 공공의료 정책 압살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홍준표 도지사의 반민주적, 반인륜적 폭주를 막고 진주의료 폐업 강행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총집중하여 진주의료 폐업을 막아낼 결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선비핵화 정책만 주창하며 북한과 소통 없이 지냈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도 말로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고 있을 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한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조차 멈췄는데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북한의 변화 조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이지마 아사오 일본 내각 관방 참여의 방북으로 이 경색 국면을 주도하던 북한의 깜짝 행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로 다가올 선거 이슈를 주도하려는 아베 총리와 그걸 고리로 고립을 탈출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 동결로 국제사회 제재 수위를 앞서가던 중국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종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북중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북만 오리무중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신청을 불허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태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만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면 전환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당국 간 회담만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의 방북 허용을 함으로써 남북 간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하는 계기로 삼는 대치 국면을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불관계 해법은 상생입니다. 남양육 교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상생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시 교섭에 찾아가서 양측의 오해와 불신이 계속되지 않도록 묶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모두에 새로 최고위원으로 지명받으신 두 분의 인사말을 듣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먼저 이영득 최고위원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다시 최고위원 지명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통합한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지도부가 자주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안정적인 체제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노동을 대변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서 있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한국 사회,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그동안 조합활동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갑과 의뢰 관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인 삼성, 현대를 포함한 모든 재벌들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전가시키고 어려움은 결국은 하청 업체들이 다 떠맡고 자기들은 그 여유로움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환원을 한 게 아니라 조세회 비처 또 탈세 이런 일들로 자기 개인 일가에 치부만 일삼아 왔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회 왜 계속 이어지는가? 정치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안정을 찾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지명받은 박혜자입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례없이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또 5.18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폄훼와 왜곡이 그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제가 정치적인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은 일천하지만 국민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또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끌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첫 회의 참석하셨는데 인사만 잘 들었고요. 우리 같이 다 이 엄중한 위기 헤쳐나가는데 힘 모으자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두 분 환영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결할 건 심의할 건 따로 없지요. 원내 활동 보고 정성호 수석께서 보고하십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다. 전국여성위원회 활동 보고도 서면으로 하겠고요.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보고건이 있는데 민홍철 수석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다. 당직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원지 40조에 의하면 사무상직자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최고위원 아래 사무상직자 인사위원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 특이한 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을 유의무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이 확정이 됐고 정치연구소는 부소장과 정치실장이 아직 부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8명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와 이종석, 정동영 두 분 전직통일원 장관 모시고 간담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8차 최고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장례